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해병대 이런 사람들은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에피소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병대 내에서도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인생을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서두에 말씀드리면은 아파요. 몸 아프다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타, 폭력, 그리고 절도. 요 세 가지, 네 가지죠. 어떻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 세 가지인데, 요런 범주의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군대에 안 왔으면, 해병대에 특히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를 특히 이제 제가 병 출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 출신 기준으로 스펙 쌓기, 이제 20대 뭔가 훈장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해병대를 기를 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특히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제 뭐 해병대에 나왔다. 그러면 좀 터프한 조직에서 좀 이렇게 좀 강하다, 좀 스트롱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를 쓰고 들어와요. 근데 막상 이제 들어왔는데 해병대 생활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데를 몸을 아픈 데를 숨기고서 들어오는 그런 병 출신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몸이 뭐 지병이 있거나 뭐가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거를 숨기고서 들어와요. 뭔가 뭐 치명적인 결함이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아프다고 군대 오기 전에는 표현을 안 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물론 병력이나 그런 게 나와 있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아픈 데를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편한 것 그런 거를 숨기고 들어와가지고 2병이나 1병 때 힘들잖아요. 남의 집 시집살이 하는 것 같고 힘든데 이제 그때 이제 그걸 터트립니다. 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군대 입장에서는 아프다고 하는데 군 병원이나 이제 처음에 이제 위무됐죠. 위무됐다고 이제 보내고 이제 해병대에서는 아프다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도통합병원으로 심할 경우에는 데려다 주고 아프다는 그런 친구들 데리고서 같이 밤에 야간 근무 시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병원에 갈 때는 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맞춰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병이나 이제 병장쯤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호전이 됩니다.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참 그런 부분 보면은 사람이 참 본능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고 뭐 아프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데 진짜로 아픈 건지 아니면은 그런 자기의 그런 힘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아프다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은 그 역할을 또 다른 사람이 짐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공동체다. 내가 아픈 몸을 입고서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뭐 훈장 정도 생각하면서 지원하는 거는 자기의 의사 표현이지만은 그게 공동체에 문제를 줄 수가 있다. 발전에 저해를 줄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그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프고 뭐 건강했는데 진짜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 좀 생각하고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사실 뭐 20살, 21살 많게는 적게는 뭐 19살 그런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부대 입장에서는 지휘관 입장에서는 그냥 그 위무대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돼요. 예, 보내버리면 되는데 좀 자신한테도 안타깝고 부대 조직 내에서도 안타깝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숙고해서 해병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타 폭력. 그 해병대도 그 사람이 사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그 구타 폭력이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무할 때 2000년대 초중반 때는 뭐 구타 폭력이 가끔 있었어요. 그게 보통 한 100명 중에서 한 두세 명 정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많으면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고 대부분은 이제 그런 범주에 속하지는 않아요. 예. 뭐 구타폭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고 군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다 이렇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뭐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좀 편한 와중에 그런 구타 폭력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구타하고 이제 폭력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내를 흐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두 명이서 이제 부대 전체를 이제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타 폭력 때문에. 그래서 뭐 명목은 여러 가지죠. 자기가 선임이 됐을 때 선임의 권위에 도전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그냥 폭력으로 행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도 그 후임 참 착한 후임인데 그 좀 못된 그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상당히 좀 안 좋고 좀 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 뭐 지금이야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경찰서에서도 휴가 보냈는데 경찰서에서도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인성이 좀 안 좋은 친구였더라고요. 그 후임을 이렇게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이제 코가 주저앉았죠. 코가 주저앉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병원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뭐 축구하다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 전역할 때까지 이제 그게 전역하고 이제 밝혀졌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밝혀졌는데 좀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코뼈를 부러뜨리고 그 축구에서 축구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마시키고 자기는 이제 조금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전역하고. 근데 사실 그게 나중에 전역해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좀 진짜 간혹가다 한두 명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부대에서 이제 소대장도 하고 중대장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한두 명이 그렇게 사고를 쳐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 한 명 때문에 이제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부대 내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지휘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나중에 크게 잘못되면 책임을 묻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보직 해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필수 보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하면요 그걸 다시 해야 돼요. 보직 해임 되면 이제 진급하고는 거의 거리가 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 동생이 코뼈가 주저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 동생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정말 잘 챙겨주는 척, 후임은 정말 잘 챙겨주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장 표창도 받고 이제 막 휴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온갖 못된 짓은 뒤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후임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처를 주고 이거는 분명히 범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참 앞에서는 정말 잘하고 챙겨주는 척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막 괴롭히고 막 그런 거예요. 앞에서 표정하고 뒤에하고 표정이 틀린 거죠. 근데 결국에는 밝혀졌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냐면요. 실형을 살았어요. 실형을 몇 년을 제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상당히 좀 죄질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인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폭력을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그 상당히 아까는 뭐 징역 2, 3년인데 그 이상 더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부대 내에서는 이제 구타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고, 특히 이제 군의관이 뭐 이렇게 우통 다 벗기고서 이제
어디 맞았나 안 맞았나 이제 그런 것도 불시적으로 좀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능적으로 뭐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제가 방법을 알고 있는데, 제가 방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때리면은 이렇게 표시가 안 나고 고통스럽다 이제 그렇게, 그런 걸 어디서 주워 듣고서 그렇게 하다가 그 상대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잘못되면 자기는 잘못 안 되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잘못이 돼가지고 그 막 징역 살고, 그러니까 형사처벌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 힘든데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참고 이렇게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이제 그런 다른 취미상 축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마라톤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구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풀어야지, 그거를 폭력으로 풀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한테도 분명 나중에 영향을 준다. 분명히 나중에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거나 뭐 대학교 다닐 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처벌을 받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짧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간 이렇게 모면해가지고 아 이제 뭐 내가 때려도 이제 뭐 다 지나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조직이나 뭐 마찬가지지만은 뭐 절도라는 게 뭐 군대 내에서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막 훔치고 이제 뭐 후임들 이제 막 그런 물건 뺏고 이제 돈도 뺏고, 경우에 따라서 부대 내 물품을 외부로 반출시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산실에서 근무했는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도 그 처음에는 이제 전산실에 근무할 때 그 노트북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좀 귀하죠. 그 몇 대 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그 노트북의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막 하나 노트북당 뭐 몇백만 원씩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거를 간혹 없어져요. 그런 게. 예. 왜 없어질까요? 그거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부대 내 이제 군인들, 뭐 장교가 가져가겠습니까? 부사관이 가져가겠습니까? 거기 또 군무원이 가져가겠습니까? 일반인은 거의 못 들어오는 데인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몰래 빼가지고, 이제 부대 내 좀 뭐 우체국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싹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보내버리고, 짐작은 가는데, 그냥, 거기 또 부대 마크가 이렇게, 부대 마크가 아니고 이제 정부 마크가 찍혀 있어요. 이렇게. 정부 마크 아시죠? 정부 마크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집으로 이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나중에 그 사후 적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어려서 그런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죄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는데, 부대 내에서 군대 와서도 이제 그런 성향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도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겪어보니까 한 1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 군 생활을 평범하게 하고 상당히 윤리적으로 하고 해병대 그 대원답게, 해병대 구성원답게 상당히 좀 잘 하세요. 잘 하고. 그렇지만 한두 명이 그 문제를 좀 크게 일으켜가지고 그 자기 자신한테도 문제가 됐고 이제 자기 자신이 처벌받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군생활 지금 한 2년 조금 적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군생활 하면서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뭐 실형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폭력이, 그 구타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돼가지고 상대방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생명에 또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이라서 좀 점잖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추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비단 뭐 해병대뿐만 아니라 뭐 육해공군 그런 데는 이제 사람 사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책임이 따를 수가 있다. 책임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신하는 자세로 군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대부분이 천성이 안 좋은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거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결과가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군생활 할 때 차라리 해병대 이런 사람들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경험상 있어가지고 좀 해병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좀 이런 사람은 좀 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아프고 병 숨기고 왔다가 나가가지고 군대 와가지고 아프다고 자기 치료해달라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구타 폭력, 이거는 자기 자신한테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절도 이제 부대 물품 절도하거나, 이제 후임들 이제 막 이렇게 자기 전역하면서 전투복 같은 거 새 거 뺏어가지고 입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런 거 좀 그런 일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예. 이런저런 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예, 해병대 이런 사람 좀 지원 안 했으면, 좀 솔직한 심정인데, 그 대표적인 카테고리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해병대 일단은 들어오면은 해병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내가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도움이 되셨으면은 좀 추천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